안녕하세요. 다음교육에서 숙명여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24학년도에 숙명여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었고 경향성은 어땠는지 총평을 맡게 되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출제 방향성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리고 성실함에 따라서 점수를 받는 시험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3년치 기출문제를 봤을 때 출제 방향성에 변화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사실 문제를 접근할 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받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1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면 23년도에는 객관식 16문항, 단답형 8문항 해서 총 24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작년 24년도에는 객관식 15문항과 단답형 8문항 해서 총 23문제가 1년 동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25년도에도 충분히 문제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학교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난이도 높은 건 아니지만 문제수에서는 많다고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타임어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 시간 대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문제수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얼마나 문제를 빨리 풀고 얼마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지가 일단 숙명여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왼쪽에 보시는 표는 24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학교 프린트 연계율을 제가 표시해 왔던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기말고사에서 학교 프린트의 연계율을 표시해 왔습니다. 하얀색 원으로 찍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난이도를 나타내는 거고, 노란색 원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에 대한 출제를 표시해 놨습니다. 보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14문항 중에 7문항이 학교 프린트에서 연계가 되었고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 12문항 중에 6문항이 실제 학교 시험에서 출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놨다시피 1학기에는 약 40% 연계가 되었었고 2학기에는 약 50% 연계가 됐었으니까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연계를 정말 많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숙명여고의 실제 시험 방식이고, 작년 시험과 거의 비슷한 기조의 시험이 출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4학년도 시험을 봤을 때 23년도 시험 출제하는 기조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뒤에 가서 간단하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때 진행됐던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도 정말 난이도가 쉬웠던 만큼 24학년도에도 중간고사 난이도가 높지 않았었고, 23년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24학년도에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난이도가 높았던 거를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25년도 시험에서도 비슷한 기조의 시험이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럼 시험의 경향성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단원별 출제 난이도나 출제 방향성, 특징 파악을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숙명여고에서는 도형의 이동 파트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난이도 높지 않고요. 함수에서 난이도 높게 출제됐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1학기 기말고사에서 높은 난이도 출제되는 것, 그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높지 않았던 난이도가 출제되고 있는 것, 이런 것처럼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숙명이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출제하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면, 그리고 단원별로 어떤 난이도로 출제됐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시중 문제집과 교육청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학교 프린트가 정말 많이 연계되는 걸 앞에서 보셨다시피 학교 프린트의 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50분간 타임어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시험 시간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시험에서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숙명여고에 들어가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간단하게 3가지만 제가 정리해왔는데, 사실 어떤 문제가 학교 프린트에 연계될지 시중 문제집에선 찾을 수가 없겠지만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 문제로 나올 만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일단 먼저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숙명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암기로 풀다 보면 문제를 보는 눈이 부족하면 정말 맞출 수가 없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정말 접근하기 오래 걸리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암기가 아닌 개념을 통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개념에 대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접근해서 계산 실수 없이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을 통해서 이해랑 응용을 정확하게 하고서 1학기를 맞이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타임어택 같은 경우에도 겨울방학에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에서 타임어택이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타임어택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문제 많이 못 풀고서 내가 정말 수학은 잘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단 말을 정말 많이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25년 겨울방학에 공통수학 1과 2가 매주 월수금 특강으로 개강합니다. 공통수학 1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월요일 날 시작해서 10회차로 진행되고요. 2월 10일 월요일 날 개강하는 공통수학 2 같은 경우에는 8회차로 총 구성이 돼서 아이들이 1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특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예로 운영되면서 아이들이 정말 꼼꼼하게 개념 알았는지 이 개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찍어서 맞춰서 넘어가는 건지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암기로 푸는 애들도 정말 많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 풀이까지 다 확인합니다.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만큼 아이들 정말 많은 꼼꼼하게 관리가 들어가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아이들이 1학기 맞이할 때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개념 알고 들어가는 1학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